인간의 발길을 허락하지 않는 땅. 얼음의 대륙 극지. 인간의 모험심은 금단의 땅에 길을 내었다. 그 선두에 선 것은 바로 쇠빙선. 북극의 얼음도 쇠빙선이 가는 길을 막을 수는 없다. 얼음을 깨고 새로운 길을 만들어내는 극지의 개척자. 드디어 우리나라에도 쇠빙선이 만들어졌다. 닻을 올린 대한민국의 첫 쇠빙선 아라운호. 그가 가는 길 뒤에 그 어떤 새로운 역사가 쓰일 것인가. 지난해 여름 우리나라 최초의 쇠빙선 아라운호의 막바지 건조 작업이 한창이었다. 세계 1위 조선 강국의 기술력은 모든 어려움들을 성공적으로 이겨냈다. 약 한 전체 기술의 한 80~90% 정도는 자체에서 다 수행을 했습니다. 이 빙의 시험도 2010년경이면 해양연구원에서 수조가 완성이 되면 100% 자체적으로 다 설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게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쇠빙선은 어떻게 그 거대한 극지의 얼음을 깨며 항해할 수 있는 것일까? 우리는 그 비밀을 알기 위해 북극 항해에 나선 캐나다의 쇠빙선 루이스호에 동승하기로 했다. 1969년에 건조된 루이스호는 이미 30년간 북극 바다를 누빈 경험이 많은 쇠빙선이다. Canadian Coast Guard icebreakers support the mandate of the Canadian government. So in that role, as Coast Guard vessels, we're here to provide a presence in case there's a search and rescue, oil pollution. We're escorting ships so that they can get through the ice safely. 목적지에 다다르자 가장 먼저 북극곰 모자가 이곳이 북극임을 알렸다. 혹한의 환경에 적응한 생물들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지구 끝의 땅. 쇠빙선 루이스호는 얼음으로 뒤덮인 북극의 바다를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헤쳐나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옆에선 거대한 얼음 덩어리가 순식간에 조각나고 있었다. 평균 두께 50cm의 두꺼운 얼음들이다. 루이스호가 지나온 길을 따라 시원스럽게 물길이 열린다. 이 뒤를 따르면 어떤 배라도 북극을 항해할 수 있게 된다. 쇠빙선이 길을 개척해내는 비밀을 풀기 위해선 배의 여러 부위 중 가장 먼저 얼음과 닿는 뱃머리에 주목해야 한다. 쇠빙선은 뱃머리로 부딪혀가며 얼음을 깨는 것이 아니라 얼음 위로 뱃머리를 올린 뒤 육중한 배의 무게로 내리누르면서 얼음을 깬다. The front end of the ship, the bow, is built specifically to break ice, and it's designed to allow the front of the ship to ride up on the ice, and the weight of the ship itself will press down on the ice and crack it and break it, and then as the ship moves forward, it will push that ice to the side. So the ship is hopping along, and in good conditions, when the ice is steady and the ship's working well, and you can actually watch that happen. The bow will ride up on the ice, hop, slip down. 배가 얼음 위로 잘 올라탈 수 있도록 뱃머리는 매끈한 경사를 이루는데 밑바닥 부분만은 다르다. 경사가 이어지다가 끝에서 수직으로 각도가 바뀐다. 이것은 쇠빙선이 얼음으로 돌진할 때 힘이 남아 배 전체가 얼음 위로 올라가 버리는 상황을 막아주는 일종의 브레이크 역할을 한다. 처음 얼음에 잘 올라탔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밀어주는 추진력이 약하다면 얼음을 깨며 지속적으로 항해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를 가능하게 해주는 원동력은 엔진에서 찾을 수 있다. 쇠빙선은 얼음이라는 큰 저항을 받으며 운항하기 때문에 보통 저속으로 항해한다. 바꿔 말하면 저속으로 운항을 해도 얼음을 깰 수 있을 만큼 힘이 강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를 위해 쇠빙선은 일반 선박에 비해 고출력의 엔진을 여러 대 보유하고 있다. It's a diesel-electric propulsion plant. There's 5 main engines that drive 5 alternating current alternators. They produce electricity at 6,600 volts. That alternating current is switched to direct current that supplies 3 propulsion motors that turn the 3 propellers. The engines are approximately 5,800 kilowatts in power, which is about 7,500 horsepower. And again, there's 5 engines, 5 main engines. There's 3 auxiliary engines that produce electricity for the ship's hotel services, the lights and this sort of thing. 험난한 얼음바다를 개척하는 중요한 이유는 아직 우리에게 미지의 영역으로 남아있는 극지를 보다 자세히 연구하기 위해서다. 쇠빙선엔 세계 각국의 극지 연구자들이 동승하고 난다. 극점에 최대한 접근에 정박한 뒤 연구자들은 얼음 땅 위에 내려 각자의 연구 주제에 맞춰 조사를 진행해 나간다. We're standing on ice that's over 8 meters thick right now. It's actually a ridge that we're standing on. 8 meters. It's 8 meters. Underneath us are big blocks of ice that have formed into a ridge. 여러 해 동안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한 북극의 얼음은 매우 단단하다. 최첨단 장비를 동원한 이 연구진들의 관심사는 바로 얼음이다. 혹 곰이 공격해 올 수도 있으니 만약의 경우를 반드시 대비해야 한다. 극지의 얼음은 시간의 기록이기도 하다. 단지 한 해 겨울 동안에 언 것이 아니라 여러 해를 거치며 점점 단단해진 시간의 깊이가 얼음에 새겨져 있다. 때문에 얼음 결정의 모양도 대륙의 얼음과는 차이가 난다. 지구 온난화 문제가 대두되면서 극지의 얼음 상태를 살피고 그 변화 정도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는 이 일은 더욱 중요해졌다. This is an ice mass balance buoy, and what it basically does is measures the growth and thawing of the ice. So it measures the accumulation of ice and snow at the top and the growth of ice during the winter at the bottom, and then how it melts from the bottom and the top during the summer. 현재 지구상에 살아있는 사람들보다 더 오래전부터 지구의 한 부분을 지키고 있었을 극지의 빙하와 얼음. 그 위대한 자연의 힘 앞에서 인간은 한없이 작아짐을 느낀다. 그러나 또 한편에선 자연이 품고 있는 비밀을 풀기 위해 인간은 끊임없이 도전하고 있다. 극지의 얼음. 그것은 쇠빙선이 극복해야 할 제1의 도전 상대이자 결코 얕볼 수 없는 적이다. 적을 알기 위한 연구는 언제나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노후화를 걱정해야 하는 루이스 호가 있다면 갓 태어난 우리나라의 아라운 호는 쇠빙선의 신예 중 신예다. 앞서 만들어진 쇠빙선의 모든 정보들을 총집약해 최신의 기술로 무장했다. 특수 페인트를 사용해 배 외부가 영하의 기온에도 견디도록 했고 일반 선박에 비해 훨씬 두꺼운 철판이 사용됐다. 일반 다른 선박 같은 경우는 배에 사용하는 철판의 두께가 약 한 20mm 미만의 철판을 사용을 하는데 이런 아라운호 같은 경우에는 그 2배 이상의 두꺼운 약 40mm에 달하는 두꺼운 철판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철판이 어떤 그 저온의 환경에서는 굉장히 취약해져가지고 약해질 수 있는데 그런 저온에서도 튼튼하게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철판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극한의 추위에 견딜 수 있도록 배의 갑판, 조타실 유리창과 출입문 전체에 모두 열선을 깔았다. 태평양이나 적도를 오가는 일반 상선과는 배의 골격과 외형부터가 다른 것이다.
총 사업비 1,030억 원 투입. 설계 기간 1년, 건조 기간 2년. 총 무게 7,400여 톤의 육중한 몸을 자랑하는 아라운호가 이제 본격적인 출정을 앞두고 있다. 그간 쇠빙선이 없어 겪었던 서름을 단숨에 날려주는 순간이기도 하다. 러시아 쇠빙선을 타게 되었었는데 갑자기 3개월 전에 취소를 하는 바람에 급하게 중국 쇠빙선 설룡호를 이제 타려고 거의 애원하다시피 해가지고 결국에는 그 배를 탔었습니다. 남극의 상주 기지를 보유하면서 기지를 유지 관리하는 나라 중에 쇠빙연구선, 쇠빙선이 없는 나라인 경우는 저희 나라하고 폴란드 그간 저희 나라하고 폴란드만 없었어요. 다른 아까 열거해드린 건 다른 나라도 다 쇠빙선을 갖고 있죠. 쇠빙선인 경우에는 저희가 뭐 많은 비용도 필요하지만은 많은 비용뿐만 아니고 저희가 임차를 한다 하더라도 원하는 시간에 임차하기는 힘들어요. 결국은 저희 쇠빙선에 가장 쇠빙선을 보유하고 직접 운영하게 되면서 얻는 가장 첫 번째 것은 저희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곳에 가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아라운호의 모황이 될 인천항. 아라운호가 시험 항해를 준비 중이다. 마치 곱게 키운 자식을 떠나보내듯 그간 이날을 위해 달려온 사람들의 손길이 조심스럽고 또 정성스럽다. 아라운호는 동해로 출항해 울릉도와 포항 근해에서 운항 능력과 연구 장비 성능 테스트를 받을 것이다. 첫 쇠빙선 아라운을 맡게 된 선장과 기관장의 각오도 남다르다. 이제 아라운을 처음 승선한 거에 대해 가지고 이제 영광으로 생각하고 또 어떻게 보면 책임감도 굉장히 많이 느껴지고 우리나라 최초의 쇠빙선이다 보니까 주위에 관심도 굉장히 많아요. 뭐 오래 섞인 얘기도 많이 들려주시고 또 잘 훈련됐기 때문에 이번에 남극 항해 때 별다른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한국 사람들은 잘 할 수 있다. 어떤 상황에서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 그는 제가 쇠빙선의 후발주자지만은 러시아나 중국이나 호주 못지않게 저희들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잘할 수 있을 생각됩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아라운은 진정 자신이 있어야 할 곳 바다로 나섰다. 아라운호의 첫 출항을 축하해주는 듯 날씨도 화창했다. 운항은 순조롭게 이어지고 있다. 속도 역시 문제없다. 아라운은 최고 시속 30km로 항해할 수 있다. 한 번 주유하면 70일 이상 항구에 돌아오지 않고 연속적으로 항해할 수도 있다. 장기간 항해는 극지를 항해하는 데 매우 필수적인 기능이다. 우리나라 첫 쇠빙선의 당당한 위력. 아라운호는 계속해서 더 멀리 동해로 나아갔다. 기본 운항 능력은 충분한 합격점. 이외에도 아라운호는 최신의 쇠빙선으로서 각종 첨단 기능들이 접목됐다. 얼음 위에 길을 내고 극지로 들어간 쇠빙선은 때로 한 장소에 멈춰 연구와 실험을 진행할 때가 있다. 운항할 때는 문제가 없어도 한 장소에 정박해 있을 때 배 주위에 얼음이 달라붙으면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
쇠빙선을 움직일 수 없게 하는 일종의 얼음 감옥. 이러한 때를 대비해 탈출 기능을 만들었다. 선체를 좌우로 흔들면서 배에 붙은 얼음을 떼어내는 아이스 힐링 기능이 그것이다. 쇠빙 시 충격량을 측정하고 선의 부분별로 전해지는 충격량도 실시간으로 측정, 데이터베이스화해 연구 자료로도 사용한다. 아라온호는 동적 자동 위치 제어 시스템이라는 독특한 시스템을 갖고 있다. 이는 일종의 운항 시스템인데 해류와 상관없이 배를 지정된 목표 좌표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해준다. 24시간 내내 지정된 위도와 경도에서 배가 한치도 벗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지켜주는 것이다. 또한 아라온호는 단순한 쇠빙선이 아니다. 각종 첨단 연구 장비를 탑재한 쇠빙 연구선이다. 60여 종의 다양한 연구 장비는 물론 생물 실험실, 냉장, 냉동 실험실 등 10여 개의 실험실이 들어차 있어 바다 위 움직이는 실험실이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을 정도다. 또 하나의 주목할 만한 장비는 무인 잠수정 해미레. 해미레는 해저 6,000m 아래까지 내려갈 수 있는 무인 잠수정이다. 6,000m급이면 전 세계 해양의 98%를 조사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2개의 로봇팔과 8개의 비디오 카메라, 수중 조명 장치 등이 설치되어 있는 해미레가 쇠빙 연구선 아라온을 만나 더 자유로운 날개를 갖게 된 셈이다. 이름처럼 온 누리의 바다를 누릴 아라온의 탄생은 한 청년의 값진 희생의 결실이기도 하다. 세종기지에서 실종됐던 우리 대원 8명 가운데 4명이 구조됐습니다. 2003년 12월 남극 세종기지 연구원들이 보급품을 운반해오다 갑작스런 폭풍우에 휩쓸려 조난을 당하는 사고가 일어나고 말았다. 연구선은 연구선만 이용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보급선을 따로 구해서 오다 보니까 기지에서 월동대들은 이제 배가 도착할 때마다 또 이제 사람도 조그만 보트로다가 날라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짐도 내려야 되는데 한 번이 아닌 2-3번씩 이렇게 좀 짐을 보급품을 받아야 되고 하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 좀 힘들었죠. 조난당한 동료를 구하기 위해 나섰던 한 대원은 파도에 휩쓸려 차가운 남극 바다에서 끝내 나오지 못했다. 고 전재규 대원. 그의 나이 27이었다. 구조당에서 기지에 왔을 때까지도 사실은 소식을 몰랐었거든요. 처음에는 그냥 제가 이제 조난당해서 왔으니까 경험도 많은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 좀 처음에는 장난치는 줄 알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사실로 드러나면서 좀 많이 가슴도 아프고 아직까지 그렇습니다. 그나마 다행히 지금 전재규 대원이 그 대전 국립묘지에 안장이 돼서 정말 좀 마음의 위안은 되긴 하지만 일단 가족분들한테는 아직까지도 사실은 죄송스럽죠. 그의 희생으로 세종기지의 열악한 연구 실상이 알려졌고 우리나라도 자체 쇠빙선을 어서 빨리 만들어야 한다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고 전재규 대원의 희생이 쇠빙선 건조를 앞당긴 소중한 발판이 된 것이다. 쇠빙선은 희생의 배다. 다른 배에 앞서 험한 길을 뚫어주는 운명을 타고났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의 첫 쇠빙선 아라온은 한 청춘의 희생을 안고 있다. 그 희생을 희망으로 승화시키기 위한 아라온의 힘찬 항해는 지금 시작됐다.